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기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드리고 이 법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되는 소년 노인과 같은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충돌 금지라는 것은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 국회의원, 공직자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이사 개인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기업의 회사법상에서는 충성 의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공적인 분야인 공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충돌 금지라는 용어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직자와 그 다음에 직무 관련자라는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일 것이고요. 그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걸 직무 관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익을 우선시해서 일해야 되는 공직자는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직무 관련자나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범위의 논란과 그 직무 관련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논란들이 지난 19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논의할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입법과정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게 19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한 부분으로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공직자가 소관 직무와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공직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제척을 해야 된다. 그 업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제척이라는 제도를 근간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고위 공직자가 행하는 직무는 너무 넓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공직자의 가족은 어느 회사나 기업체에서도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적용 확대되는 해석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19대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뺀 나머지 조항만을 가지고서 청탁금지법을 마련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추가 논의가 있었고 대안들에 대한 것들이 여야가 내놓은 것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쉽게 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었다라는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2016년도 정무위에서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건의기에서는 현재 19대 때 논의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정안으로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기보다는 정부가 정부안을 낼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고 기다렸었는데 막상 이제 건의기가 추가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손혜원 의원 사건을 계기로 입법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입법 발의한 내용들 보면은 국회법을 중심으로 좀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에 중점적으로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다음과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발의하는 안의 특징은 19대 때 논란이 됐던 제척제도를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척 말고도 본인이 회피하거나 상대방이 기피할 수 있는 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적용되는 것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내용을 등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위공직자는 이해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공개하게끔 해서 외부에서 감시를 통해서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고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19대 때 청탁금지법의 논의가 좀 길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상자를 누구로 삼을 것이었냐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언론인들도 당시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중심으로 넣고 공직 유관단체 또는 언론사나 사학재단에 있는 직원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이번 법안은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서 빨리 입법이 되게끔 하는 것이고요. 추가로 이번 법은 제가 발의한 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의 완성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범위를 최소화하고 규제도 최소화하는 대신에 이것들이 이제 사례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적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충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제적, 비경제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이해충돌은 반드시 어떤 이득을 취득했다라는 것의 결과물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이해충돌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결국 공직자가 어떤 직무를 행위할 때 관련된 사람으로서 그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련된 법인, 단체, 개인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공직자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이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공직자가 속한 기관에서 어떤 규제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함으로써 또 관련된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직무 관련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공직자가 신고 내용을 기관자에게 등록함으로써 관리 보관하고 사후에 감사원 등이나 또 국회에서 이런 사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이제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 기본적인 정보 공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자신과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을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그런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처에 관련돼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공개 대상자는 정보 등록하고 정보를 등록한 걸 반드시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신고를 했을 경우 공개하는 고위공직자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 중에서 직무 관련자를 또 별도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굉장히 넓은 의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자와 또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직무 관련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첩되는 사람들, 즉 나의 친인척인데 나의 직무에 의해서 이득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표에서 보면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중에 교집합에 해당됩니다.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중요한 19대 법안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기피를 하거나 상대방이 이 내용을 직무에서 그 공직자를 회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것을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제가 회피하고 기피를 좀 바꿔서 말했는데 그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스스로 한 번은 자기의 직무에 대한 이해충돌을 걸러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직무 관계에 있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제척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되 떳떳하면 해라, 다만 사후적인 검증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들에게는 이러한 이해충돌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법에서도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 규정이나 또는 각 그 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최대한 취합하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산을 부정 사용을 하지 말아라, 사익 추구를 하지 말아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말아라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8가지를 규정을 따로 하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득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이득은 환수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제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각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이제 제재 사항이 들어갑니다. 가장 강한 부분은 직무상의 비밀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제 7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직무상 비밀을 이용을 했으나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각 행위마다 결과물에 따라서 비난 가능성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